미래 입시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 미술학원 입시전략 팀장 김영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감, 리듬감, 율동감 이와 관련된 제시어를 어떻게 우리가 연출해야 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운동감, 리듬감, 율동감을 미술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몸을 쓰는 행위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러면 체육에서 율동감이나 운동감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리듬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하는 분야가 바로 음악이죠. 그러면 음악에서의 리듬감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그것을 역시 어떻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동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차렷자세로 있는 사람 혹은 증명사진을 보고 우리가 와 굉장히 운동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사람이 무언가에 동작을 취하겠죠. 마치 이제 막 달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포즈,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바닷가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차렷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점프를 하면서 뛴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얻어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리듬감은 어떨까요? 오선지, 높은 음자리표만 그려진 오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선지를 보고 과연 리듬감을 느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에 음표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부터 리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데 음표가 같은 음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 리듬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호음에 가깝겠죠. 한데 음표가 높낮이가 다르고 장단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역시 리듬감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상상을 해봅시다. 이 오선지가 처음부터 그냥 평면적인 오선지가 아니라 입체로 휘어진 오선지였다면 어떨까요? 그 위에 음표가 휘어진 오선지에 공중에 떠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다 리듬감이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율동감, 운동감, 리듬감 등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존의 기성 작가들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실제 입시 그림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자로 가만히 서 있는 게 없죠. 대부분 상승하는 이미지, 하단보다는 상단, 위쪽으로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축 처지는 것보다는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로 상승하는 느낌을 줬을 때 보다 역동적이고 운동감 그리고 리드미컬한 느낌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수직으로 일자로 가만히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형태, 즉 움직임의 느낌이 강해지려면 수직 수평 구도보다는 사선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리듬감을 나타내고 싶다면 개체가 하나만 가지고는 리드미컬한 느낌이 좀 약하죠. 지금 보시는 테니스 공처럼 움직임의 궤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열이 되는 측면, 그리고 볼링핀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볼링핀이 서로 나열이 되면서 얻어졌을 때 좀 더 리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면 구성을 할 때 운동감 혹은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형 원리나 조형 요소들을 더 부각해야지만 그 느낌이 극대화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리듬감을 주든 율동이나 운동감을 주든 첫 번째, 기울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이의 아랫부분을 땅이라고 누군가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하단 부분이 바닥, 위에 상단 부분이 하늘, 즉 위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 수직 수평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종이의 이 바닥면과 종이의 옆면을 수직 수평선에 반해서 사물이 사선으로 놓여져 있으면 비스듬하게 서 있다, 즉 사선의 구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한데 여러분이 바닥을 따로 설정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주의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직 수평으로 사물의 기울기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사물을 배치했을 때가 훨씬 더 움직임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물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역시나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를 취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동그라미다 혹은 네모이다 한데 동그라미와 네모가 서로 공존했을 경우 말고 똑같은 동그라미, 똑같은 네모가 여러 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물들, 즉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들을 배치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같은 사물인데 거리가 멀어졌구나,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개체보다는 복수의 개체, 여러 개의 개체를 그리는 것이 훨씬 더 동적인 인상, 즉 움직임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사물을 배치했을 때 대칭성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비대칭성, 즉 좌우나 위아래가 똑같은 면적을 갖기보다는 다른 면적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운동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균형감입니다. 두 개의 사물이 안정적으로 5대5로 만났으면 기울기 자체도 평행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무게감이 쏠리게 되면 곧 쓰러질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균형감 또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보다는 불균형적인 상태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운동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운동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 너무 중구난방,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변화가 많게 되면 이 방향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산만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불규칙을 취하기보다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방법론, 하나의 방향성에 대한 이 규칙을 갖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운동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도입니다. 구도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넓고 위에가 좁아지는 삼각형 구도보다는 반대로 아래가 면적이 좁고 위에가 면적이 넓은 역삼각형 구도일수록 훨씬 더 운동감을 나타나는데 용이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냥 음이 점점점 높아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음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취할 것이냐는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형태의 반복 배치보다는 곡선적인 형태의 반복 배치가 리듬감을 주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듬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령 여러분이 신곡을 듣고 싶은데 정말 짧게 미리 듣기만 들려줬을 때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인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전 곡을 다 들어본다거나 최소 못해도 1절은 들어봐야겠죠. 화면에서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감을 형성하는 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리드미컬하는 느낌을 받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선은 되도록이면 길게 형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리듬을 보여주는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곡선적인 리듬인데요. 점증법, 규칙을 통해서 점이 커지거나 간격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일어날 것이 빤하죠. 그래서 리듬의 어떤 인상도 별로 재미가 없고 좀 심심하죠. 그래서 강약 조절이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리듬을 우리가 즐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격과 크기는 불규칙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도 핵심적인 부분을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4분의 4박자인 강약 중량의 법칙을 사용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선지와 음표의 관계처럼 우리가 리듬을 담당하는 것을 그릴 때 일반적인 선제와 점제 사이에 간격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선제와 점제가 서로 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리듬이 굉장히 느껴지기는 좀 한계가 있죠. 한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선과 점의 간격이 가까웠다가 서로 멀어졌다가 하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랬을 경우에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리드미컬한 느낌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울기의 변화인데요. 되도록이면 이 리듬을 담당하는 선재나 점의 배치를 디자인하는 형태나 기울기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너무 다채로운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는 서로 하나의 공통분모, 통일감을 가지고 방향성을 유지한 채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정돈되고 효율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색상과 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색 썼다가 저 색 썼다가 하는 것보다는 색상에서는 인접색을 쓰셔서 좀 더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인접색이었던 노란색 주변에 초록색을 쓰시는 것이 오히려 연결성을 보여주는 데 보다 유리하고 다양하게만 써버리게 되면 다양성은 존재할지 모르나 흐름이 끊어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색상이나 톤 변화에 있어서는 인접색이라든지 인접한 명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정돈된 느낌의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제시받은 소재가 점선면 총 3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소재를 가지고 다 리듬감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산만해지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선면 중에서 리듬을 담당하는 가장 유리한 소재는 선 요소로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드미컬한 느낌, 즉 리듬감을 주는 데 있어서의 조형 요소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과 그림입니다. 껍질을 배치할 때 단순한 형태의 선이 아니라 리듬감을 갖고 있는 곡선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하나를 쓰기보다는 반복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간격 변화를 이뤄서 리듬감 느낌을 최초로 이제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리듬감이 지금 극대화된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리듬감을 표현할 때 가장 필요로 한 선 요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잔은 하나의 입체감이 있는 면제죠. 그래서 이 면제에서 나머지 리본과 방울을 가지고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면제는 일반적으로 리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와인잔에서부터 리듬이 시작이 된다, 이런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보닝 선재를 가지고 리듬의 방향성 그리고 리듬의 강약 조절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점 요소인 방울을 배치하면서 간격 조절을 유도하거나 크기 조절을 유도해서 리듬한 느낌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죠. 이 그림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리듬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이 와인잔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 방울하고 면적 대비가 좀 약한 점이고요. 그 다음 메인의 흐름이 돼야 되는 이 리듬의 가장 긴 느낌의 선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종이약과 리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드미컬한 느낌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를 확인하실 텐데요. 바닥보다는 위로 점점점 커지는 느낌, 즉 역삼각형 구도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선들 또한 단순히 그냥 직선으로 쓰고 있다거나 선을 그냥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느껴지기 위해서 C자의 턴을 쓴다거나 한번 감아서 준다거나 S턴을 쓴다거나 해서 리드미컬한 느낌을 동시에 다 주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지금 운동감 있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바로 거리감입니다. 즉 바닥면하고 개체 간의 간격이 서로 좁을 때보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보다 운동감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죠. 그래서 그림자를 토대로 이 지면, 즉 바닥면과 사물이 얼마만큼 높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론을 보고 계십니다. 톤의 격차를 통해서 점점점 이 확산되는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의 위치가 하단 쪽보다는 상단으로 배치가 됐을 때 보다 효율적인 운동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운동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잔상철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슬과 같습니다. 잔상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잔상이 너무 과해도 개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여주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약해도 잔상의 효과를 좀 못 볼 수 있는데, 기왕 잔상 표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너무 안 보이는 형태보다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주제부 쪽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잔상을 표현하거나 반대로 주제부 쪽으로 점점점 멀어지게 표현하거나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액체 형태인 이 우유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액체가 사물 변형, 즉 형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의 요인에 따라서 흐르는 액체가 바닥에 튕겨서 물방울을 형성을 한다거나 크라운을 형성을 한다거나 어딘가에 만나서 결이 갈라진다거나 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중력의 영향을 주로 받겠죠. 그래서 물이 중력을 거스르는 경우라면 가령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우유가 위로 팍 솟구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중력 방향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보다 자연스러운 동세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고, 바닥에 맞춰서 튕겨 오르는 거는 반대로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액체 같은 경우를 가지고 운동감을 형성을 한다면 이런 이 액체의 속성, 물리적인 특성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작품 또한 이제 운동감을 좀 더 극대화되기 위한 물성과 함께 선의 연출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요요를 가지고 스펀지와 함께 연출을 할 때 요요 때문에 스펀지가 서로 변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운동감을 극대화되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요 자체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을 요요 자체를 마치 회전하는 느낌으로 배치 구성을 함으로써 보다 힘이 강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운동감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리듬감, 운동감, 율동감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로 어떠한 조형의 요소와 원리들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이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